지금까지 태권도 협회 행정에 대해서 좀 뭐 알아보고 있는데요. 보니까 준비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예. 지금 홍 사모님 준비하신 자료 제가 이제 딱 눈에 띄는 게 이제 이 자료거든요. 예. 이게 보니까 제 1회 전국 승단 심사 대회인 것 같습니다. 이게 테스도.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지금 테스도 협회 보이지는 모르겠으면 응. 이때 이게 1회 그럼 이게 태권도 협회 그러니까 테스도 협회가 60년대 61년대 만들어지고 나서 네. 처음 제 1회 심사가 되는 건가요, 이게? 그렇죠. 1회 심사를 62년 11월 11일 날 예. 국회의사당 그 여의도에서 하셨단 말씀이에요? 여기 지금은 서울 시의회. 의원회관인데 옛날에 거기가 국회의사당 자리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장소가 국민회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회당. 이 그러니까 국회의사당을 그 당시에 국민회당이라고도 국회의사당을 그때는 국민회당이라고 예. 읽었었는데 예. 그리고 위치도 지금 여의도가 아니고 예. 지금 서울시 의회 건물 그대로. 그 같은 그 자리. 예. 그럼 그 안에서 심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무대에서. 무대에서. 의사당 안에서 이게 그걸 만들어 놓고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 그 안 그렇죠. 무대에서 한 건데 그러니까 지금로 치면은 그 건물 그대로 지금 있어요. 서울시의회 그 지금 의회. 그럼 지금 서울시 의회 안에서 심사를 했단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아, 그런 이야기들도 제가 태권도 기자인데 잘 몰랐습니다. 이게 좀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왜 그러냐면 이 태권도 그 역사가 내가 우리 태권도 역사 그런다 그러면서 건국과 함께 태권도는 함께 했어요. 그래서 국회의사당 지금 그 당시에 이름은 국민의당이긴 하지만 국회의사당에서 1회 심사를 본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요즘이야 무슨 뭐 저기 잠실 쪽에 있는 올림픽 체육관이나 뭐 이런 건 아니라 하더라도 좀 오래된 체육관을 우리가 장충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장충체육관이 없었나요? 장충체육관이 있기는 했지만 예. 그때 당시에 장충체육관을 빌린다는 건 하늘의 별 따기고 아, 어렵습니다. 비용 문제나 여러 가지로 그 다음에 또 태권도 심사라고 해봐야 지금처럼 몇천 명씩 되는 게 아니라 불과 몇백 명 정도 그런 심사였고 그날 같은 날에 국민의당에서 하고 전라북도 전주고등학교 강당에서 하고 두 군데서 동시에 태권도 역사에서 제 1회 심사가 두 군데에서 동시에 예, 동시에. 날짜는 거 11월 11일. 예, 62년 11월 11일에 이 협회 지금 이제 우리 대한태권도협회죠. 태권도협회의 처음 1회 심사가 이 중앙과 지방 두 군데에서 동시에 이제 한 거네요. 예, 그렇죠. 아, 이것도 정말 중요한 역사네요. 이 중요한 역사도 중요한 역사지만 지금 이제 얘기할 것들이 상당히 너무 많아요. 그 당시에 지금은 뭐 모든 게 아까도 말씀드려서 컴퓨터로 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지만 그 당시에는 단증도 전부 다 붓으로 손으로 가지고 쓰고. 손으로 직접 다 써서 줬었으니까 그 쓰신 분이 아직 살아 계셔요. 예. 우리 김선구 관장님. 예, 김선구 관장님이라고 지금 90세가 넘으셨는데 그분이 지금 그 썼던 두 자루를 소장하고 계신다고. 근데 그 할 말씀을 정도. 하시니까 이제 제가 저도 이제 뭐 심사 같은 걸 볼 때가 있는데 옛날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붓으로 펜이나 붓으로 이렇게 글씨를 써가지고 이렇게 심사 승단 증서를 주지 않았었습니까? 네. 근데 요즘은 이제 컴퓨터로 다 인쇄해가지고 주는데 오히려 그런 무도 태권도로서의 그런 맛은 그때가 훨씬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보세요. 뭐 그것도 그렇습니다만은 당시에 후원이 어디냐면은 대한체육회고요. 재건국민운동본부가 그러니까 5.16 혁명이 나서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재건국민운동본부가 후원을 했고 지금은 신문사도 없어졌습니다만 대한일보사라는 곳에서 후원을 했던 시절이니까 참 이게 참 역사적인 거죠. 그러면 군인들의 그 힘을 빌리지 않고는 그 국민의당에서 심사를 할 수도 없거니와 이때가 저희 초대 회장이셨던 분이 최명신 회장. 그러니까 주월 한국군 초대사령관 최명신 장군. 제가 전에 한번 그 최명신 회장님, 최명신 장군이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인터뷰에다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분이 그 당시에는 뭐 박정희 대통령의 버금가는 인기가 있으셨다고. 그 너무 인기가 좋아서 너무 희귀하실 정도였다고. 그렇죠. 그러는데. 그러니까 최명신 장군 그러면 정말 국민들이 거의 막 존경하는 그런 그 정도였습니까? 아주 그러니까 조금 이건 좀 얘기하기 좀 뭐합니다만은 박정희 대통령이 그분한테 상당히 그 경계 대상으로 밀릴까봐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예. 포스타를 진급을 시키지 않고 예편을 시켰던
있다고 그렇게 할 정도예요. 이게 최명신 회장, 최명신 장군이 이렇게 좀 지금으로 치면 아까 말씀 정말 아이돌 같은 인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참 그 새로운 기록도 남겼죠. 장군이 사병묘역을 원해가지고 사병과 함께 똑같은 자리로 최명신 장군이 장군묘역이 아니라 사병묘역이 네, 사병묘역. 이게 참 우리 참 훌륭한 분이시죠. 왜 본인은 자기와 함께했던 전우들과 함께 잠들고 싶다는 유언을 남겨서 하신 분이 우리 대한태수도협회 태권도협회 초대 회장이에요. 참 자랑스러운 거죠. 그런 어떤 정치적인 좀 힘을 좀 받아서 네. 태권도 첫 심사를 국민회당, 그러니까 국회의사당이죠 지금으로 치면 거기서 할 수 있었던 거였군요. 지금 보면 태수도협회가 생긴 것은 61년 9월 16일이고 예. 초대 회장 최명신 회장이 취임하게 된 것은 62년 12월 그 1년 3개월 정도 동안에 그 군정권 시절에 회장을 구하지 못해서 그렇죠. 우왕좌왕하다가 그래도 최명신 장군이 그 군부에서 실세라고 그래가지고 힘 있는. 최명신 장군을 초대 회장으로 영입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 좀 정정할 게 있네요. 그럼 이때 심사 때는 최명신 장군이 아직 오시기 전이었군요. 12월 아니죠. 달에 오셨으니까 11월 그렇죠. 그러네요. 예, 그때는 최명신 장군이 오시지는 않았네. 네. 직전이죠. 그래서 그 일종의 준비위원들이 예. 그 협회의 준비위원들이 주도해서 심사를 했다는 그 원로 태권도는- 관장님들이 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조금 그 정정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방송이라는 것은 아마 이런 게 정확해야 정확한 되는데 얘기니까요. 그 당시에 오셨네요. 왜 그러면 지금 다음 자료가 지금 여기에 같은 날 있는데 그 최명신 장군이 이미 이 당시에 그 심사 대회장입니다. 그랬으니까 최명신 장군이 같은 자료인가요? 같은 자료입니다. 저는 그런데 당시에 그 최명신 장군이 취임만 안 했고 대회장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대회장으로는 이제 관여를 하셨는데 일단 정식 취임 대회장은- 날짜를 좀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그게 좀 필요할 것 예. 같아요. 이때 부호 대회장이시죠. 어문규, 송태학 이 두 분. 어문규, 송태학 두 분에 대해서는 어문규 우리 저 부회장은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송태학 선생님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송무관.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노병직 선생님의 제자인데 개성에서 당시 경기도 개성에서 운동을 배우셔서 경기도 개성이 아니라 평안도. 그 당시는 경기도예요. 거기까지 경기도였습니까? 개성이 경기도죠. 그랬었습니까? 그럼요. 나도 옛날 사람 같은 애고. 이거는 진짜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평양이 경기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 경기도 개성이었고 경기도 개성에서 열차를 타고 개성까지가 경기도였어요. 경기도였군요. 지금에 와서 이제 그 뭐 이렇게 저 이북 땅이지만 예. 당시에 우리 노병직 선생이 송무관을 그 개성에서 개성에서. 관덕정에서 이제 송무관을 개설하셔서 예. 그 당시에 배운 그 제자 중에는 이영섭 선생, 이영섭 선생. 그다음에 송태학 선생 두 분이 그게 개성에서 이미 제자가 돼서 오셨어요. 그때가 46년이었던가요? 그제 그 해방 직후 아니었나요? 해방이 되기 전이었죠. 해방 무렵이라고 표현할 해방 수 무렵. 있는 게 근데 왜냐하면은 이제 그 해방 직전후죠. 직전인데 그 이 송태학 관장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송태학 관장님 아직도 생존은 해 계세요. 송무관 2대 관장. 송무관 그 3대 관장. 3대신가요? 3대 관장이라기보다 송태학 관장님은 송무관 관장은 안 하셨고 송무관장 하셨습니다. 역대 관장 그랬어요? 중에 송무관장을 하셨고 2대 관장이 이영섭 관장 하셨고 송태학 관장님이 3대 관장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이제 그 송무관에서도 이제 우리 노 선생님 노병직 창설자가 상당히 좀 무슨 말이에요? 좀 독재성이 옛날에 뭐 중앙관 관장인데 다 독재성이 당연한 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 나름대로는 일도관이라 그래가지고 관을 자기가 뛰쳐나가서 도장을 개설한 적이 있었어요. 송태학 관장. 이분이 해병대 장교 출신이에요. 그 송태학 관장이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성격도 과격한 편이고 체구는 적어도 고집이 굉장히 강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일도관이라고 그래가지고 나가서
송무관을 등지고 있었죠. 그러나 마음은 내가 잘하는데 항상 송무관에 대한 애증은 예, 그럼요. 누구보다도 못지않은 분이었어요. 지금 송무관의 이제 뭐 그 초창기의 분들 중에는 이제 뭐 장설자 이후에 2, 3대 관장님도 다 돌아가셨고 또 뭐 역사를 또 다시 뭐 이렇게 돌린다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대수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됐는데 전정훈 관장님이라고 또 송무관에 계셨는데 지금 미국의 LA에 거주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는 이제 그 강원식 국교원 원장 하셨던 분이 이제 송무관을 이어 오셨죠. 미국에 계시다는 전사분 전정훈 관장 이게 그분이 키도 크고 예, 그랬습니다. 얼굴 시커먼 분. 국기원 그때 통합 그 시절에 그 국외관 합의할 때 전정훈 관장님이 그 당시에 대표 송무관 대표. 송무관 관장 사인, 사인을 한 송무관 관장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또 뭐 아까도 날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설령 조금 이렇게 틀렸지만 바로 잡아가야 된다는 뜻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가 좀 또 이 말씀 이 심사 때니까 그 이때 심사 때의 어떤 내용은 지금의 내용하고 또 많이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다르죠. 많이 그 다르죠. 내용도 좀 궁금합니다. 그때는 품새가 지금 태극 품새로 이렇게 심사를 하잖아요. 그때는 만들어지기 전에. 태극 품새가 만들어지기 전에 평안형 그때 당시 용어로 하면 평안형, 철기형, 뭐 밭사이, 뭐 십수 이러한 형들로 심사를 했어요. 근데 제가 관별로 말이죠. 예.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때는 이제 완전히 이제 품새가 통합되지 않아서 오도간 사람들 그 군 출신들은 창원유를 나와서 또 했어요. 창원유 한 것은 나는 기억이 잘 없고 전부 일체가 평안형하고 창원유에도 평안형이 있어요. 그쪽에도 평안형으로 하고 철기형 그다음에 그 밭사이도 대가 있고 소가 있거든. 예. 밭사이 대소 십수 뭐 나이안찌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은 조금 달라요. 근데 내용은 같아요. 그때 지금 뭐 홍사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관별로 좀 하는 것 똑같이 뭐 평안 밭사이 뭐 철기를 하더라도 어느 가는 뭐 평안을 좀 더 뭐 강조한다 이런 차이도 있었나요? 제가 지금 저 자료 심사 그 저 종목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어요.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고 초단은 평안 5단 뭐 이렇게 그 하고 그다음에 뭐 3단은 십수형을 하고 뒤에 보면은 이게 충무형이나 을지형이 있습니다. 창원유네요. 그래서 화랑형하고 이게 창원유. 있습니다. 창원유 그러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그 당시에는 심사는 같이 봐야 되는데 자기들은 그걸 하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 도장에서 한 것을 같이 가지고 나와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각자 도장에서 배운 그 형을 나와서 같이 초창기는 그렇게 했어요. 여기 같이 다 들어가 있네요. 있었습니다. 이때는 지금 요즘 태권도인들이 하고 있는 뭐 유단자 품새, 유급자 품새 이런 것들은 전혀 없을 때. 그렇죠. 제가 아까 또 말씀을 드렸던 72년대 이 품새편의 태극 품새와 팔쾌형이 나왔을 때 이 교본에 들어가 있는 게 팔괘랑 팔쾌 태극 태극에 들어가 있는데 태극은 나중에 이제 하게 됐는데 고려 금강 태백 평원 지금에 하고 있는 품새를 그때 종합본으로 만들어낸 거죠. 70년대 초반에 만든. 그렇죠. 참 이렇게 그 얘기를 오다 보니까 너무 지나간 얘기이긴 하지만 이렇게 박 기자가 또 이렇게 지나갔던 걸 이제 물어보니까 얘기가 왜 이래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이것도 역사는 뭐 충분히 바로 가야 된다는 뜻에서 이제 그 행정과 뭐 시작과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섞여가고 있어요. 있는데 그때 또 생각나는 얘기들을 뭐 언제든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모님 그 심사 그 어떤 과목 그 품새도 달랐지만 그 내용적인 부분도 좀 차이가 있었나요? 어떤 강조를 하는 부분이 다르다든지 그때하고 지금의 태권도 심사하고요. 지금하고 다를 것은 없고 품새하고 그때 당시에는 처음에는 논문 같은 건 없었어요. 그렇죠. 지금이야 논문 같은 건 없었는데 품새하고 겨루기. 대련.
예, 대련이지. 그때는 대련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대련. 대련하고 형, 예. 품새가 있는 형. 그때는 품새란 말도 안 쓸 때. 예, 형이라고 할 때. 품새라는 것도 없고 그 겨루기라는 말이 없던 시절이라 그 다음에 동작들도 다 들렸죠. 예를 들면 몸통 지르기를 중단 지르기 예. 이렇게 그 동작 용어도 다 용어도 달랐어. 달랐고. 그때는 용어도 달랐고 이 정립이 용어 정립이 다 된 것은 이제 70년대 들어와서 이런 정립이 다 새롭게 된 겁니다. 예, 그리고 뭐 그것뿐이 아니고도 정말 새로운 정비가 다 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도장마다도 심지어 사부님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이 어떤 품새를 이렇게 하게 되면 아 쟤는 무슨 관이야? 그렇죠. 쟤는 무슨 관이야? 이걸 왜? 아니 그렇지 그걸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 네. 스타일이 관별로 좀 다르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지 그래서 않았을까요? 제가 그 홍사범이 바라본 태권도 세상이라는 곳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범이란 무엇인가? 사범은 자기 선생님을 흉내내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선생님하고 같이 하려 하다 보니까 그 선생님의 스타일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동작을 보고도 아 쟤는 무슨 관이야? 이럴 정도로 심사관들이 아는 지금 참 그럼 그 얘기를 좀 해마 뭐 어디서 뭐 오도간 스타일이다 뭐 청도간 스타일이 어떻게 관별로 달랐나? 다른 것이요. 예, 어떻게 달랐습니까? 예를 들어서 쥐굽이라고 그러지 지금. 예. 쥐굽이가 지도관 같은 경우는 앞발을 뒤꿈치를 듭니다. 그래서 이게 좁아 보폭이. 예예예 뒤꿈치 들고 그다음에 이게 여기서 짧고. 예예 짧고요. 예. 그다음에 청도관, 오도관, 정도관은 얼굴 막기를 할 때 우리 지금 여기 보통 여기서 이렇게 막잖아요. 예, 예. 밑에서부터 이렇게 훑어서 올렸었어요. 이제 그런 이게 관계고. 예를 들면 그 옷을 입는데도 똑같은 옷을 입는데도 조금 바지를 짧게 입는 사람도 있고 길게 입는 사람도 있듯이 예. 예를 들어서 동작을 손날 맞기를 한다. 근데 그 당시는 이제 수도 맞기라 그랬습니다. 예, 예. 할 때 보면은 이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있고 예. 뒤에서 트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요 밑에서 짧게 이렇게 하는 게 있고 동작이 다 조금씩 다르죠. 그걸 보고 자, 그 선생님이 어떤 동작을 취하는 걸 보고 아, 저 사람 무슨 관이야. 그러니까 동작을 봐도 아 저 친구는 어느 관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심사관들이 그만큼 좀 민첩한 거죠. 이게 우리도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아, 저 선수는 아, 좀 스타일 보니까 지금 누구한테 배운 것 같아. 이런 정도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만큼 우리가 감각적으로 좀 오래 하신 분들이 좀 다르죠. 다른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다른 게 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좀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관들의 어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색깔, 개성들이 강하다 보니까 어느 관은 또 이제 품새 쪽에 그러니까 옛날에 형이지만 네. 거기에 좀 더 강하고 좀 집중한 데가 있고 어느 뭐 대련, 겨루기 쪽에 또 하는 데가 있고 이렇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그 송무관 같은 저는 나 송무관이 아니에요. 예, 예. 송무관이 아닌데 송무관 때는 이 공고대를 가서 이 단련대를 많이 또 단련 예, 공고대를 공고대. 많이 예, 그 공고대. 때리게 또 예. 하고 이게 운동을 하기 전에 벌써 그걸로 가지고 지칠 정도로 공고대 단련 기본 수련을 강조했단 말이죠. 예, 그걸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좀 이런 얘기까지는 뭐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도관 같은 데는 보면 또 이 지금 얘기하는 겨루기 대련에 대해서 집중을 또 선생님이 자기 선생님이 가르치는 선생님마다 조금 다른 것은 아 그분이 앞차기를 잘하는 사람은 앞차기를 많이 강조할 것이고 또 품새를 잘 쓰는 품새를 또 강조를 많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전 국회의원장이신 어문규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옆차기가 정말 이렇게 훌륭했다고 말씀을 예, 드렸는데 저는 뭐 우리 선생님 저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로 아 엄관장 옆차기는 말이야 밀련 옆차기야. 어느 선생님이신지 말씀을 해주셔야죠. 우리 저 박철희 선생님이 그분하고 이제 그 소위 겨루기 대련을 그때 심사 때 같이 하셨는데 아 말이야 우리 저 엄관장은 말이야 정말 옆차기야 밀련 옆차기인데 말이야 블루스리도 저쪽에 한참 배워야 돼 이럴 정도로 나이적으로도 브루스리가 엄관장님부터 이제 한 10년 정도 후배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만큼 그 브루스리의 옆차기도 엄관장한테 안 된다 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그걸 이제 엄관장님 참 옆차기 잘 강덕원 창설자이신 박철현 선생님이 그렇죠. 예, 홍사부님의 스승이신. 그렇죠. 예. 근데 좀 제가 그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두 분이 이제 겨루기를 그러니까 이 정말로 최고의 선수셨던 최고의 태권도인이었던 어문규 원장님하고 박철희 사범님 두 분이 이제 겨루기를 하실 뻔했다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심사 때 겨루기를 했죠. 심사 때요. 예, 심사 때 그 4단 심사를 그 보는데 그
지금 태권도가 아니고 그 전 이름 공수도라는 예, 이름으로 예. 하는 심사의 1회 심사 때 4단 심사의 겨루기를 같이 하셨죠. 두 분이 만나신 거고요. 그렇죠. 같이 하셨죠. 그래서 참 정말 엄관장 옆차기는 밀리언 옆차기야. 그렇게 강조를 그렇게. 그때 어느 분이 이기셨습니까? 이게 뭐 심사니까 뭐 이기고 진 거는 뭐고 그만큼 잘하신다고 칭찬을 예.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문규 관장님이 옆차기를 잘하는 거는 내가 이제 모시고 있으면서 이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 당시에. 그랬더니 당신은 뭘로 운동하냐면 이제 관장님을 하다가 보니까 젊어서 관장이 되셨거든. 그렇죠. 예. 그러다가 보니까 협회 사무총장 노릇하고 부회장 노릇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어느 도장에 가서 운동할 시간은 없어요. 근데 당신 집에 가면 그 마당에 그 곰솔이라고 그러나 소나무 예. 그 화단에 이렇게 있는데 딱 허리 정도 높이야. 거기서 옆차기를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100회씩을 옆차기를 찬답니다. 예. 그리고 기본형 1절이라고 그래 옛날에. 예, 그렇죠. 기본형 1절을 10번, 20번씩을 매일 그 마당에서 했대요. 그래서 그러는지 이 양반이 민감한 게 얼마나 민첩한지 옛날에 무교동 시절에 대한체육회 골목이 굉장히 좁습니다. 근데 같이 식사를 하고 들어오는데 뒤에서 배달 자전거가 달달달달달 하고 들어왔어. 들어왔는데 그 은행 쪽으로 약간 높이가 있거든. 이 양반이 뒤도 안 보고 슬쩍 뛰어서 그리 올라서면서 위기를 모면하는 모습을 봤는데 역시 참 운동신경이 대단하신 민첩하셨어. 그러니까 심사 때도 그 여러분들이 봐도 정말 정말 2단 옆차기가 또 옆차기가 잘하셨다고 그렇게들 평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우리가 뭐 60, 70대도 태권도계에서는 뭐 어린애 취급을 받을 정도입니다마는 그분들은 이미 30대 뭐 원로 부회장 뭐 사무총장 그리고 이제 종봉안 관장을 하실 정도였었으니까 시대 변화에 따라서 뭐 남아 22평국 있잖아요. 네. 예. 근데 그게 사실은 태권도 역사인데. 어문규 관장님 얘기를 하다가 보면 지금 현재 생존해 있는 리틀 엄이 있어요. 리틀 엄이요? 예. 리틀 어문규 씨하고 똑같은 모델이 한 분은 지금 불광동에 계신 권경욱 사범이 공경 전형적인 아주 어문규 스타일이고 운동 동작이 걷는 걸음까지 똑같아요. 또 한 사람은 지금 그 보스턴에 있는 정석종 씨라고. 예, 정석종 사범. 예, 정석종 사범이 리틀 엄이야. 걷는 모습까지 엉덩이 히프 생긴 것까지 똑같아요. 제가 사범이란 자꾸 강조하지 않습니까? 사범이란 예. 자기 스승님을 흉내내는 것이라고 그럼. 제가 말씀을 예.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예.